여러분 안녕하세요. 참지언니예요. 제목에서도 바로 알 수 있듯이 제가 어떻게 내신 3.5에서 1.2까지 올릴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풀어보려고 해요. 3.5는 제가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3.5가 나왔어요. 그리고 1.2는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제가 딱 내신이 1.2가 나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3학년 때까지 제 내신을 총 합치니까 저는 딱 2.0이 나왔고요. 2.0은 제 3년 내신이고 1학년 때 내신은 3.5, 2학년 때 평균 내신은 1.2에서 4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문과예요. 1학년 때 내신이 잘 안 좋았던 이유가 저는 수학 관련 과목이 되게 약했거든요. 수학을 잘 못했던 거는 당연하고 물리나 약간 화학처럼 좀 수학 계산 같은 그런 방식이 필요한 과목들은 다 못했어요. 고등학교 들어와서 첫 시험을 봤는데 고등학교 시험에는 제가 외운 게 없는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보력이 굉장히 부족했던 게 보통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내신이랑 수능 대비를 같이 시킨다고 내신 문제를 수능 형식으로 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냥 그런 거를 아예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서 첫 시험을 봐가지고 되게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망치고 난 뒤에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이 됐어요. 정말 대학을 가고 싶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끝내고 2학년이 됐죠. 2학년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과반으로 가고 나니까 저는 그냥 수학을 싫어하는 정도였지 아예 수학 시간에 자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혹시 지금 친구분들 중에 나는 수학을 너무 싫어해, 아니면은 나는 수학은 좋아하는데 뭔가 이과에 가고 싶지는 않아, 나는 뭔가 체계상으로 문과가 맞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과 쪽으로 가야지만 취업이 잘 된다고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이과를 갈 거냐 문과를 갈 거냐 결정짓는 거는 저는 수학보다는 과학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과생들이 배우는 과학이랑 문과생들이 배우는 과학은 양단 다른 게 아니라 질도 틀려요. 과학을 좋아하기만 한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쪽으로 좀 머리가 있어야지만 되겠더라고요. 물론 머리가 있다는 거는 너무 주관적인 기준이긴 한데 단지 그냥 이과 쪽으로 가면은 취업이 잘 된다더라 하는 이유만으로 이과에 가시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과학 공부를 할 때 즐거운지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과 쪽이 요즘에 취업이 잘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오고 나니까 더 그런 것들이 피부로 많이 와닿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취업 하나 때문에 3년 동안 하고 싶지도 않은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도 않을 테고 3년이라는 시간은 상상 이상으로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과로 갈 거냐 문과를 갈 거냐 고민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내신 대비를 한 이야기는 정말 모든 게 다 암기로 설명이 가능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제일 첫 번째로 바꾼 게 있다면은 시험 공부 기간을 대폭 늘렸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처음에는 이제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3주에서 2주 반 정도 남았을 때부터 교과서를 외웠는데 2학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시험 보기 6주 전부터 시험 기간에 돌입을 했어요. 중학교 때는 시험 범위가 많지 않다 보니까 2주 전부터 공부를 해도 그거를 머릿속에 담는 게 가능했는데 고등학교에 와서부터는 이제 시험 범위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딱 저 같은 스타일은 한번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타입이니까 다른 애들보다 시험 공부를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그게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했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바꿨던 게 이제 공부할 때 시간 분배를 되게 철저히 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여러 가지 과목을 두서없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이후로부터는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게 있거나 지금 이 과목이 내가 너무 하기 싫고 재미가 없어도 하루 동안에 해야 되는 시간을 꼭 채워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눈으론 책을 절대 안 읽었고 목소리로 읽었어요. 중요한 부분만 소리내서 읽는 게 아니라
문제랑 보기랑 이제 문제에 대한 해답풀이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읽었어요. 교과서를 눈으로만 100번 읽는 것보다 자기가 첫 끝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소리내가지고 10번 읽는 게 훨씬 암기에 도움이 많이 돼요. 자기가 소리내서 읽은 다음에 이제 자기가 외워야 되는 부분을 똑같이 베끼는 거예요. 베끼는 동시에 소리내서 읽으면은 진짜 그거는 5번씩만 그렇게 해도 정말 최소 한 달은 머릿속에 가실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사실 되게 전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미련한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정말 내신만을 준비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다면은 공부는 미련하게 하는 사람이 최종에는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3가지 방법으로 제가 2학년 1학기 그렇게 6주 동안 중간고사 준비를 하고 시험을 딱 봤어요. 내신 총합이 1.4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제야 드디어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았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붙었죠. 자신감이 붙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수학 문제를 외우지 않고 그냥 처음 보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막연하게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사용했던 방법이 수학 문제를 정말 익숙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수학 문제를 익숙하게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수학 내신 대비를 할 때 수학 교과서를 한 10번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같은 문제를 10번 정도 풀게 되면은 한 7번째쯤 풀었을 때 이미 답을 다 외우게 되거든요. 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이 문제를 몇 번에 걸쳐서 풀었는지에 상관없이 그 모든 과정들을 노트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세요. 나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처음 보는 친구한테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답안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해답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처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는 맞췄는데 2번째 풀었을 때 틀렸잖아요. 그러면은 문제집 뒤에 있는 답안지를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직접 적으셨던 해답지를 보시면서 검토를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보통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시험 한번 준비할 때 수학 연습장을 한 3권 반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거의 한 2년 동안 계속 수학 내신 대비를 했고 그렇게 공부한 끝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그러니까 제 입시 인생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봤던 시험에서는 제가 수학 1등급이 나왔어요.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계속 수학이 3등급 아니면 2등급이었다가 진짜 마지막 최종 단계에 가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던 거죠. 그리고 제가 2학년 중반에 잠깐 수학학원을 다녔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그냥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수학을 잘 가르치기로 나름 유명하다는 학원에 갔어요. 우선은 학원을 다녀서 좋았던 점은 첫 번째로 좀 꼼수를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석대로 풀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풀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풀 수 있는 방법 좀 그런 것들을 몇 개 익힌 게 제가 수능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2번째 장점은 이거는 특별히 장점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거기 가면은 다 수학을 공부하고 싶은 애들만 모여있는 데니까 좀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 있으면은 아 나도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정이 좀 샘솟았고 근데 제가 학원을 그렇게 길게 다니지는 못하고 그만뒀었어요. 우선 학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단점이 보통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학원 선생님들은 다 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막 따로 찾아가가지고 모르는 문제를 다시 설명해달라고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의 진도를 그냥 그 반에 있는 모든 애들한테 다 맞춰야 되니까 수업 중간에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저 한 명 때문에 아예 진도가 밀릴 수 있어요.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미안하고 괜히 미운털 박힐 수 있으니까 학원에서는 궁금한 점을 그렇게 못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2번째 단점이 저한테는 좀 많이 치명적이었어요. 저는 학원을 다니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깎였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낮아졌고요. 너무 제가 다녔던 학원 선생님들은 좀 불필요한 방식으로까지 학생들의 기를 많이 깎아놓으셨던 것 같아요.
섬지 너는 집도 그렇게 잘 사는 편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막 자사고나 특 먹고 다니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공부를 대충 하냐고. 꼭 그렇게까지 말을 해서 학생들을 압박해야 했었나 싶은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어떤 게 맞는지를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자기가 제일 적게 상처를 받으면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꾸준하게 밀고 가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는 정말 다행히 무식한 방법으로 수학 교과서를 10번씩 푸는 게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점수가 오를 수 있던 거지만 이게 친구들에 따라서는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모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